안녕하십니까, 선재명료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조금은 특별한 경험, 한 무속인 선생님의 사주를 보고 잠깐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전 한 번씩 유명한 무속인이나 명약 선생님이 계시면 위로는 서울, 아래로는 목포까지 찾아뵙곤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겠죠. 제가 아는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께서 계시는데, 유행한 어떤 컨셉을 익히기 위해 일부러 다양한 곳을 돌며 시식하는 것을 보고, 나도 우물안 깨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숲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 발로 현장을 다녔고,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가졌지만, 어떤 경비 문제로 인한 어떤 출혈, 그리고 소문난 잔치집이고 먹을 것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종종 하긴 합니다. 오늘은 예전에 어떤 한 곳에 가서 우연히 상담하러 갔다가 도로 상담한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가짜년 경호월 기축일 무진시로 여명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월인데 연주하고 월주 자체가 각경충 좌우충,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끼리 충하고 땅은 땅끼리 충한다. 연주가 뭐냐면 조상궁이고 또 유년기고, 월주는 부모 형제 자리고 또 여기는 청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충을 받으면은 다소 어린 시절 안정보다는 변화와 변동이 많을 수가 있고, 다소 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어릴 때 잔병치레가 많거나 일찍 독립하거나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했을 것을 많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주를 보면 문득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선약후강, 선약후강.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초년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큰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주 자체가 무진, 같은 흙이지만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급제라고 합니다. 급제는 무엇이냐? 경쟁자도 될 수 있고 라이벌 관계도 될 수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또 협력자가 될 수가 있다. 원국의 주인공인 기토가 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180도 틀려집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든든하게 위해주는 든든한 뒷배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약후각으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원국의 주인공인 기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토는 엄마와 같은 편안함, 포용력, 신용, 때로는 말 안 듣는 자식을 냉정하게 훈육하는 어떤 차가움도 있고, 그리고 지지축토는 겨울 땅으로서 월지오화, 한여름, 월지오화와 귀문과 원진의 관계를 이룹니다. 이분은 남다른 직관력과 예민함, 그리고 영적인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좌우충을 하고 옆에 축토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오화는 극단적인 따뜻함보다는 그 열기가 식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배움의 길은 좀 순탄하지 않지만은 타고난 직관력과 총명함, 그리고 또 월강 경금, 상관이라고 하는데, 상관은 다재다능함과 경금의 강건함과 뚝심, 그리고 이 사주의 핵은 월지오화, 오화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성입니다. 인성이 옆에서 차가운 물과 차가운 흙이 있으니까 조금 다소 불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신점이라는 것보다는 에세이나 심리학책을 통해서 기존의 틀을 좀 깨는 어떤 내면을 다독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금 상관이 냉정하고 강건한 경금 상관의 기운이
자칫 날카로운 칼과 같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간목이라는 관성을 깨트림으로써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규칙을 무시하는 은행으로 오해를 사기 쉽다. 또 그렇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적을 쉽게 만들 수가 있다. 편관 자체를 건드려서 괜한 오해를 사기 쉽다. 그래서 저는 따뜻한 마음, 인성, 오화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내가 가짐으로써 타인에게 대하는 어떤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 나름대로의 신중함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라고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급제 자체가 나의 협력자가 될까, 나의 경쟁자가 될까, 일간기토에 따라서 하기 나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토 안에 보면은 재물창고가 있습니다. 재물창고가 있는데 이것을 재고귀인이라고 합니다. 원국의 주인공인 이 재물창고가 내 것이 될 수도 있지만은 급제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혼자서 모든 걸 가진다고 생각하면은 잃고 같이 성장한다는 마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 자진수국으로서 더 큰 재물을 가질 수가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눔의 미덕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또 때로는 자축합토가 되어서 나의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자진수국으로서 더 큰 재물을 내가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약 한 40분 동안 음양오행의 인사물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짚으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지 하나의 여담을 나누자면은 제가 처음 이분하고 상담을 받은 건 한 15분 정도 이렇게 상담을 받고, 그래서 제가 사례금을 10만 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자기 사주를 좀 한번 보자 이래 갖고 제가 봤는데 한 40분 동안 상세하게 이 사주를 풀어드렸는데 그분께서는 저에게 5만 원을 주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사주가 정말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건가 하면서도 그분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서 그냥 뭐 기쁜 밤 좀 찜찜한 마음 반으로서 돌아서 나왔습니다. 오늘 사주가 조금 낯설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제 경험과 간단하지만은 이 사주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고 이해되는 데 조금이나마 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또 다시 이런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결정과 그 길은 어떻게 걸어갈지는 결국 우리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제가 주장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라고.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고 나의 실천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